네, 시작해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전타임까지 해서 이게 위치관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제 미적분 과정 가면 배우는데 기본 원리는 지금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그냥 추가될 뿐이지 내용 자체가 똑같으니까 결국엔 항상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야. 고등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통수학 1이에요, 사실. 공통수학 1 베이스가 지금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히 좀 안 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고1 때까지도 사실 완벽히 잡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아. 그러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고2, 고3 때 이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 기하까지도. 기하 이제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하 선택 안 해도 돼요. 네. 이제 특정 학과를 가려면은 고교학점제다 보니까 그걸 좀 이수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제 막 건축학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뭐 디자인 쪽도 요구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근데 엄청 이제 엘리트 쪽 이제 과가 아니면요. 막 기하를 굳이 막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죠? 근데 미적분은 꼭 하셔야 돼요. 심화 미적분 있잖아요. 고교학점제 할 때 아마 필수 선택으로 아마 들어갈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열받아요. 야, 너네 이것도 못해, 막 이렇게 이제 고등 기초 과정부터 이제 다시 알려줘야 돼서 이제 심화 미적이라고 해서 미적분은 일단 다항함수 있잖아요. 다항함수만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만 가르쳐줘요. 미적분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 고교학점제에서 선택하는 거 있죠. 수능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아니면 음함수 미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함수가 더 복잡해지는 것들은 이제 미적분 2로 들어가거든요. 그건 여러분 그것도 선택인데 아마 좀 좋은 학과 있죠? 요즘 제일 좋은 학과가 어딜까요? 반도체죠, 반도체. 반도체 지금 그 청소부도 1억 5천씩 준대요, 연봉. 뭔 말인지 알아요? 삼성 그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요즘 뉴스 엄청 나오죠. 뉴스 들어보셨죠? 잘 몰라도. 반도체가 너무 지금 잘 돼가지고 성과급이라는 거죠. 기본 원래 월급이 대기업도 많지 않아. 한 달에 뭐 300만 원, 25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그거에 뭔가 덧붙여서 오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박이 난 거야. 이제 막 미국 엔비디아도 막 이겨버리고 막 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기존에 몇 배를 막 벌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벌려요. 그럼 이제 노조 파업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야, SK는 이렇게 성과급 많이 영업이 이익에서 얼마 몇 프로씩 이렇게 떼서 이제 식구들한테 직원들한테 주는데 왜 삼성 안 줘? 이래서 얘네가 파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타결을 결국 했어요. 했는데 그게 청소부까지 포함된단 말이 있어요. 청소부는 반도체 만드는데 직접적인 기여는 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부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니까 연봉 막 1억 2천 청소했는데 연봉 1억 2천이면 한 달에 막 1,500 이렇게 버는 꼴이 보통 직장인들 중소기업 대부분의 70% 우리나라 국민의 70% 사람들이 월급이 한 250에서 300만 350, 400, 500 정도 가죠. 반도체 가셔요. 근데 옛날 다시 돌아갔으면 신소재 쪽 아니면은 무슨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장비 쪽 있거든요. 그런데 막 많이 왜 안 갔나 몰라. 우리 선생님 때는 그 자동차 쪽이 좀 유망했거든요. 자동차가 요즘 힘을 못 쓰죠. 현대도 막 그렇고, 기아도 막 시원찮게 막 하고 있죠. 과를 한번 잘 선택해보세요. 결국에는 살아남는 과는요, 기술이에요, 기술. 와, 옛날에도 그랬는데요, 요즘에도. 뭐 천문학, 우주공학. 이런 게 좀 신소재 공학과 좋아요. 새로운 소재들 계속 개발하고 뭐 하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개념 합시다. 자, 필기 좀 더 할 거고요. 그 정석책 한번 펴보실래요? 정석책에 있는 거랑 좀 같이 볼 거라서 14단원, 15단원에서 어디를 볼 거냐면 220페이지 그 조금만 더
사실 이거 공부 안 해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너무 안 하면 너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간단히만 좀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4. 계속 2차 부등식 하고 있어요. 거기서 특수한 해. 오. 네, 여기까지 적어보시고요. 자, 얘는 다시 말하지만 암기 절대 아니에요. 암기하고 뭔가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까 우리 계속 했던 거 있죠. 그래프들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면서 얘의 조건들을 우리가 설정하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 1차 방정식이랑 연립 1차 방정식들 했을 때 해가 특수한 경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부등식에서도 해가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었죠. 뭐 해가 없다도 자주 나왔었잖아. 우리가 이제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이 등장했어요. 그럼 해가 특수하다는 얘기는 부정이랑 불능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도 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정석책에서도 4가지로만 딱 나와 있어. 근데 얘도 끝도 없이 더 많아요. 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상황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으로 가야지 이거를 매번 이제 모든 걸 외워서 한다? 그럼 몇만 개 생겨요. 외울게. 수능 때까지.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fx 2차 식이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2차 함수, 여기에 2차 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 부등식이 나와요.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고요. fx가 0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크다가 만족을 시킬 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fx가 항상 0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로 따져서 자, y는 fx, y는 0이라는 두 그래프에 대해서 관계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x축으로 보셔야 되고요. x축 그리세요. 그때 모든 구간에 대해서, 모든 실수 구간에 대해서 fx라는 이차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fx라는 애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위로 볼록인 상태로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찍고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죠, 반드시. 그럼 반드시 무슨 볼록이어야 돼요?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 A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이 나와야 돼요. 적어보세요. 이 그래프는 안 돼.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는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요. 얘를 해석했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항상 위에 있어야 되나? 근데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위로 볼록이면 안 돼. 그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는 양수 조건이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래프를 또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아래로 뚫고 나가는 부분이 생겨버렸어.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만나지 않도록 그려줘야 돼요.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x축과의 교점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x에 대한 교점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그림을 최종 정리를 해주면 항상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해가 특수할 때는요,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작아요. 또는 등호를 넣거나 말거나.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무수히 많다는 좀 이제 중딩 버전이고요.
해가 모든 실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얘랑 얘랑 사실 같은 말이고요. 조건은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 등호만 좀 추가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인 게 맞는데 얘는 한 점에서 살짝 스치듯이 만나는 경우까지도 허용을 해줬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 있는 모양도 괜찮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판단 조건은 일단 둘 다 모두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은 A가 0보다 크다. 한글로 좀 적을까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런 의미야. 이게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아래로 볼록이다. 그래서 X축과 만나지.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판별식이 마찬가지로 일단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도 되고요. 딱 한 점에서 만난다. 중근도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는 만나도 된다는 얘기죠. 얘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 두 번째 상황이 좀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다인 거야. 언제?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아래로 볼록이면 언젠가 위로 뚫고 나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위로 볼록인 형태의 입자포물선이 그려져야 되고요. 여전히 만나면 뚫고 나가니까 만나지 않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조건을 써주시면 이번에 A는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가 음수.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 아래로 볼록이면 언젠가 이제 뚫고 나가요. 그 다음에 동시에 X축과 여전히 만나면 안 돼. X절편이 없어야 되니까 실근이 존재하면 안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얘도 만나지 않나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식을 도출해야 되지. 바로 식을 외워서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두 번째, 얘도 뭐 똑같은 거야. 등호만 추가된다. 그럼 얘는 이제 안 만나도 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해준다. 그럼 여전히 위로 볼록이다. A가 0보다 작다. 판별식은 여전히 만나지 않으려 판별식은 얘와 0보다 작다고요. 얘는 0보다 여기는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등호까지 넣어주시고. 사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냥 해석해서 문제 풀면 되긴 하는데 그냥 해석을 좀 더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외우고 지식이 추가된 건 아니다. 부담 갖지 말래요. 알겠죠? 자, 이게 끝이에요. 자, 이제 문제 풀러갑시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너무 처음에는 갑자기 어려운 게 나와서 예시는 딱 하나만 넣을게요. 적어보세요. 예시 하나 합시다. 이거 딱 하나만 적을래요? 딱 하나만.
등호를요, 여기다 붙여주세요. 예시까지만 딱 적어보세요. 뭔가 되게 많죠? 나중에 이제 끝까지 일단 공수원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적었던 거를요. 그래서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나중에 이게 뒤에 내용이 같이 이제 지식이 같이 합쳐지면서 이해도가 확 올라가요. 맨 처음에 우리 근해 공식도 왜 쓰고 복소수는 또 왜 나오고 그게 그래프의 관계랑 또 어떻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끝까지 지식을 다 배워놓고 나서 이게 합쳐져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이해도가 올라가요. 중1상 때도 아마 비슷했을 거야. 갑자기 막 정수 유리수 막 배우고 뭔가 이제 등식의 성질이 막 나오면서 1차 방정식 풀고 뭐 해가 불능 부정 뭐 이런 게 나오고 정비례 반비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합쳐지면서 좀 이해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자,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자, 부등식을 풀 때는요. 앞에 우리가 방금 배운 거 있죠? 해가 특수한 경우. 그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실전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자, 부등식을, 2차 부등식 얘기하는 거야.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됐었죠? 인수분해가 돼서 뭐 식이 작다꼴이면 모아지는 꼴, 그 다음에 찢어지는 꼴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 인수분해가 됐는데, 자, 인수분해가 딱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로스 공식으로. 그러면 원래 근해 공식을 써서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70, 80, 90% 정도의 확률로 근해 공식을 쓰지 않고 우리가 해를 못 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판별식을 조사해서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해가 특수한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판별식을 조사를 먼저 해봐요. 첫 번째, 판별식을 조사했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우리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없거나 딱 한 개라는 좀 특수한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고요. X축 그려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해가 특수한 경우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를 못 풀어요.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대요. 그럼 그럴 때는 근해 공식 억지로 해서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출제율이 굉장히 낮아요. 뭐 단순 계산, 내신 때는 이 단원이 딱 나왔을 때는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응용시켰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는 잘 안 나와. 근해 공식. 그래서 이놈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풀 건데 우리가 x제곱이 마이너스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우변으로 다 넘겨서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우변으로 넘긴다 생각하고요. 4x 5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남아요.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천천히 할 수 있죠 이거?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다 왼쪽으로 넘겨도 돼요.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1, 5, 예, 플러스 4.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근해 공식을 원래 써서 인수분해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판별식을 먼저 조사해봐요. 판별식 써보면 얘는 4 빼기 5가 되니까 얘가 음수가 되네요. 맞죠? 음수가 되네. 그러면 근이 어차피 존재 안 해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잊어버리고요. 깔끔하게 정리된 식을 보고요. 얘를 fx식으로 보고 얘는 x축이죠? 그럼 두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fx라는 그래프는 이차함수고요. 얘 그림을 그릴 건데 아래로 굴러기면서 x축과 지금 만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x축은 만나지 않게 그리려면 이차함수보다 아래쪽에다 그려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놈이 fx인데 자, 얘를 보고 해석을 해보면요. 자, 이차함수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래요. 있어 없어?
fx, 2차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네. 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야. 아, 어렵죠?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아. 사실 저번 시간부터 해서 픽이 겁나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 한 가지로 전부 그래프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리 같은 경우 선택을 하시면요. F는 MA라는 식 하나 가지고요. 얘가 식이 엄청나게 돼요. 정력학에서 쓰고요. 회전력, 그리고 충격량과 이제 운동량, 그리고 파동에 대한 식. 다 F는 MA로 전부 설명해요. 마찬가지야. 그래프와 관계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앞에서 배웠던 것도 이것저것 다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푼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리해보세요. 그림까지.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리셔야 돼요. 그림 안 그리면 나중에 피 봐요. 자, 그래서 정석책을 얼른 갑시다. 끝내야 되는데. 얘는 지워도 되죠. 이게 책에 없거든요. 잘 적어놓을게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요. 15-2번 개념 있거든요. 222페이지 펴보세요. 기본 문제 15-2번 좀 풀어볼게요. 자, 이제 15-2번 개념도요. 얘도 그래프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유형이지만 다 풀어내실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먼저 읽어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이 있네요. 근데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꼴로 나타났어요. 맞나요? 찢어지는 꼴 맞죠? 왜냐면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태에서 식이 크니까 확대되면 찢어지는 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그래프로 이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얘를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x축을 생각할 수 있죠. x축. 그러면 x축에다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포물선을 그릴 건데 우리가 x, 이제 포물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 크다니까 위에 있는 부분이 3보다 작은 부분이랑 5보다 큰 부분에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고 설정하면 이참수 부분이 더 큰 부분이 여기랑 여기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해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연결할 수 있죠. 그래프 그래서. 그럼 결국에 우리가 a,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얘 2차 함수가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냐. 얘 우리 이제 만들 수 있죠. 중3상 때도 한 거야, 이거. 자, x축과의 교점이 3과 5래요.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2가 되니까 y는 2에 x 빼기 3, x 빼기 5 라고 2차 함수식을 만들 수 있죠. 이거 중3상 때 배웠잖아. 안 배웠나? 기억 안 나요? 자, 그럼 얘를 전개해요. 전개하면 2에 x제곱,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x 플러스 15, 3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이랑 얘 식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b 값은 30이다. 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럼 모든 문제를 이제 다 연관지어서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 잘 안 돼. 잘 안 되면 어떻게 가냐면 일단 표면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봐. 자, 우리 얘는 잊어버리시고요. 자, 얘를 해로 가는 2차 부등식을 거꾸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x 빼기 3, x 빼기 5로 인수분해된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면 얘가 찢어지는 꼴인 얘가 나올 수가 있죠. 이건 할 수 있죠. 장모 확지시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는 2여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제 식이랑 똑같이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예 거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 식이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똑같이 2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0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원래 처음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유추하는 게 가장 눈앞에 있는 기초적인 형태인데, 가능하면 이 참수랑 연관시켜서 생기면 엄청나게 많은 거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어렵죠. 너무 한 30%라도 이해하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2번. 물론. 야, 2번 읽어보세요. 자, 2번 한번 해볼래요? 일단은 너무 함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들어가는 거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해가 나왔는데 거꾸로 방정식, 인수분해에 대한 부등식 세우고 최고차항 맞춰주고 그리고 들어가 보세요. 되요? 집중이 되니? 되면 보세요. 일단 식으로만 거꾸로 해보세요. 그래프 아직 뭐 해석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또 2차 부등식이 미정계수가 포함돼서 등장하고요. 풀었을 때 해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부등식을 보시면요. 우변에 2가 남아있어. 그럼 얘를 이대로 놓고 풀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좌변으로 다 넘겨야 되니까 얘 식을 좌변으로 넘긴 식부터 만들어 놔야 돼요. 사실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사실 쉽게 금방 풀리는데 그거는 아직 안 할게요. 알겠죠? 심화 과정 때 많이 할게요. 자, 그러면 얘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뭐 하시는 꼴이네. 조금만 해석을 깊게 해보면 식이 확대되는 꼴인데 그럼 찢어져야 돼, 해가. 뭐 하시는 꼴로 나왔죠. 그럼 A가 양수, 음수? 음수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모 확지 판단할 때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판단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양수라고 가정하고 판단했을 때 원래 찢어지는 게 맞는데 모아지는 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A가 음수였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음수라고 생각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직 초급이니까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거꾸로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다 1이라고 무시하고 얘를 먼저 만들어요. 그럼 얘가 근으로 볼 수 있으니까 x 빼기 하나의 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x 빼기 또 하나의 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얘는 모아지는 꼴이 나오려면 식이 0보다 작다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1단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돼요? 일단 모르겠어요. 해놓고 얘를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지 생각을 계속 해봐. 되돌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이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A잖아요. 그러면 얘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 A를 곱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판단했을 때 우리가 모아지는 꼴이 나오려면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A를 곱하는 과정에서 부동항이 바뀌었어. 그러면 A는 음수라고 판단했으니까
앞에 A를 곱해주고요. 똑같이.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얘랑 비교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전개해봐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얘랑 얘 더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전개해요. ax 제곱 마이너스 2ax. 그래서 이 식이 완성된 거죠. 이 식과 이 식이 자체가 똑같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a가 x의 개수인 b랑 같아야 되고요. 동시에 마이너스 a는 상수항 a제곱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요. 참 쉽지 않죠? 자, 이 우변을 넘기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1, 2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그럼 a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써야 돼요? 둘 중에 우리는 a가 음수여야 돼. 그래서 얘는 못 쓰고요. a는 마이너스 1을 써야 돼요. 그럼 이때 b값까지 나오겠죠? b는 4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가 답이 되게 돼요. 이해됐어요? 근거의 수양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차피 얘 근이랑 얘 이제 얘가 근이잖아요. 맞죠? 이차함수 생각을 해보면요. 이놈의 이차함수를 그렸더니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면 뭐 교점이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드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분이 얘잖아요. 두분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분 더한 거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2인데 두 개를 곱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식이 바로 나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넘어가시고요. 이것만 하세요. 자, 가로수 한 번 더 한번 해보세요. 이거만 봐. 어떻게 할지 머릿속에 구상만 해보세요. 근거 계수님 안 할게요. 이참수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중3 때 내신할 때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막 선행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선행할수록 내가 뭐가 중요한지 깨닫고 이해도도 올라가고. 네, 읽어보셨죠? 제 거꾸로 만드는 것 정도만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게요. 될 것 같아요? 좀 잘하는 것 같네. 자, 볼게요.
자, 또 2차 부등식인데요. 이번엔 0보다 작대요. 근데 얘를 해를 찾아보니까 찢어지는 꼴이 됐죠? 식이 작은데 모아지는 꼴이야. 그러면 우리가 모아지는 꼴이 나왔네. 찢어지는 꼴이 나왔다는 얘기는 A가 음수였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자, 얘놈 가지고 일단 2차 부등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x 빼기 하나, x 빼기 5 이렇게 놔두고요. 찢어지는 꼴의 형태니까 얘는 식이 0보다 크다라고 놔야 되겠죠. 됐죠? 그 상태에서 얘의 식이랑 얘의 식 위에 있는 식이 같아지려면 최고차의 개수인 a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양변에 a를 곱할 건데 a는 음수니까 양변에 a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전개해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니까 a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5a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집에서 반복하세요. 내일 오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뭐 a 똑같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 b. 그럼 b는 얘랑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얘랑 같아야 되겠죠. 식을 적어보면 b는 마이너스 6a, c는 플러스 5a로 식이 두 개인데 문자가 세 개야. 부정방정식이네요. 하지만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실수 조건도 없네요. 따라서 얘는 이쪽에다가 대입해서 한 문자로 바꿔주시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문자가 이제 많으면 뭐 정수 조건 뭐 부정방정식 풀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문자를 그냥 계속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대입해요. 자,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6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a x제곱이 되고요. a, b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c 여기인가요? 맞죠? 없어지죠? 잠깐만요. 아닌데. c를 뺀 거죠? 마이너스 6a니까 a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a네요. 마이너스 10a x가 되고요. a, b, c 전부 더하면요. 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인데 a 더하면 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요. 그쵸? 자, 그러면 양변에 우리 마이너스 5a로 나누면요.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a가 음수다. 그쵸? 마이너스 5a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얘는 플러스 2x 이렇게 완성이 돼서 미지수가 전부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미지수가 없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등식에 넣거나 부등식에 넣었을 때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많이 나와.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0과 마이너스 2니까 찢어지는 꼴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이해되세요? 어렵죠? 그 다음에 223을 해볼까 말까. 223페이지 기본 문제 13-5번 가로 1번만 같이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 1번만 할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네, 응용 문제인데 15-3번의 가로 1번만 생각만 좀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얘가 무슨 기호냐면 가우스 기호예요. 가우스 기호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 부등식에서 조금 신선한 개념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우스라는 건 n 어떤 정수 사이에 껴있을 때 이런 기호가 나오면 n을 가우스 기호 x로 놓는다는 얘기는요. x 안에 있는 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얘를 사실 가우스 기호로 정의를 해요. 최대.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기호 자체를 뭐 하나로 치환을 하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얘는 가우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가우스 x 마이너스 2로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가우스를 그냥 하나의 전체 문자로 그냥 취급을 하면 이 정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럼 이럴 때 이제 가우스 x가 1이거나 또는 2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가우스 x가 1인 경우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x의 범위를 우리가 짤 수가 있어요. 1이 나오는 정수.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얘가 1.5, xn타 1.5 넣으면 1 나오죠. 왜냐면 1.5 넣으면, n이 정수니까, 1.5. 이게 영구로 하면 또 해석이 좀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 x의 범위는 어떻게 짜냐면요. 일단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무조건 가우스 x는 1이 나와.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x의 값 중에서 제일 크지 않은 거에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2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요. 두 번째에서 가우스 x가 2랑 같은 경우 그럼 이때는 x의 범위를 짜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최대의 정수가 2가 나오고요. 3을 넘어가게 되면 3으로 바뀌어요. 얘가. 그래서 이 범위가 되고 얘 두 개 다 만족시켜주죠. 연결되네요. 그래서 최종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얘가 최종 범위가 됩니다. 중요성은 좀 떨어져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자, 기본 문제 15-4번 풀어볼게요. 15-4번. 자, 해볼게요. 자, 일단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래요. 자, 원래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냥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서 인수분해해서 장모확진 이용해서 그냥 풀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그 전 단계를 얘가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서 위치관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야. 자, 그래도 우리는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죠? 괜찮은 문제예요. 물론 결론은요,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좀 특이한 그래프 나올 때는요, 위치관계 이용해서 푸는 게 가끔씩 있어요. 자, 그때 예를 보면요, 얘 그래프식을 사실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표준형 바꿔서 꼭지점 찾고 그래프 그려주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와서 공통수학 가서는 잘 안 썼어.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자, 해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4x 들어오죠. 5는 내비둬.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없었어. 이 안에서 마이너스 4를 붙여줘야 되는데 불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가 걸려서 내보내세요. 플러스 4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5가 원래 있었어요. 할 줄 아시죠? 중3 때 이거 우리 많이 했었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전체 되고 9로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9가 되죠. 왜냐면 이 안쪽에 있는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고 y 값은 9가 돼요. 그래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2,9가 되겠죠.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는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마이너스 2,9를 이 정도 대충 찍어서 위로 볼록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요, 얘는 x축과의 교점 원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불필요해요. 어차피 식으로 찾아야 되니까 대충 그릴게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돼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 왼쪽에 있는 거를 얘를 그래프로 그냥 쌩으로 그렸어. 근데 0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뭐로 보기로 했었죠? 0이라는 애는 그래프로 x축을 보기로 했었죠. x축으로. x축. y는 0이잖아.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x축이야. 그럼 x축은 얘가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 누가 더 큰 거 찾으래요? x축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을 찾으래. x축이 더 위에 있는 구간. 자, x축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일단 만나는 점 찾아요. 만나는 점 찾아서 잘라봐. 그럼 x축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죠. 이 참수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 참수가 위로 올라가 있어. x축보다. 얘는 x축이 더 위에 있죠. 얘보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얘보다 작다, 얘보다 크다고 써야 되는데 이 교점이 지금 없네요. 결국에는요,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x축이랑 만나고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x축이랑 연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1로 마이너스 6 쳐서 x는 마이너스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5가 돼서 이놈이 마이너스 5였고요. 얘가 1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차함수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프를 해석해 봤더니. 근데 이 결론은 우리가 결국에 인수분해했어. 인수분해 했다는 소리는 그냥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요. 인수분해해요. 식이 확대되는 꼴이네요. 찢어지는 꼴.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어때요? 똑같죠? 결론은요, 그냥 장모각지 쓰라는 얘기야. 그래프 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래 그림 내용을 볼 건데요. 4번만 한번 볼게요. 4번. 가로 4번. 지금 책 보시면요. 224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에, 아래 중간 부분에 막 빨간 선이랑 이제 이차함수 거꾸로 되어 있는 거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1, 2, 3, 4번의 그래프 위치 관계를 그려놨는데, 결론이 아무리 그래프 위치 관계를 그려놔도 결국에는 교점을 찾아야 돼요. 결국에 인수분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프 그리지 말고, 특수한 경우 말고는 그래프 그리지 말고, 장모각지 써라. 이거를 얘가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에, 이 문제 위에다가 얘 하나만 적어줄까요? 결론. 인수분해해서 식으로 장모 확짓 써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까도 했지만요. 4번만 한번 살짝 볼게요. 4번. 자, 그럼 가로 4번도 결국에는 이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럼 좌변을 다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를 좀 곱해주면요.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플러스 5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맞죠? 자, 근데 인수분해 가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하라고 했더라? 판별식을 한번 써보라고 했었어요. 판별식을 써보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어차피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도 안 생겨. 그러니까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얘가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고 X축 잠깐만요. 얘 보셔야 돼요. 얘는 이제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린 게 얘인데 좀 미안해요. 아래로 볼록을 다시 그릴게요. 교정 이제 바꾼 게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려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이랑 안 만나게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 이차함수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찾으래. 없네요. 해가 없다.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부동방에 만약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그래프 그린 게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그림을 보면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전부네요. 그럼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프 보면서 해석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한 배씩 써봐라. 그래서 1, 2, 3, 4번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장모 확짓을 써라. 딱 한 개만 풀고요. 숙제 내고 갈게요. 연립부등식 원래 엄청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와, 시간이 주차 수밖에 없어서. 자, 15-5번 한번 읽어보고 해볼게요. 자, 볼게요. 읽어보셨죠? 자, 다음 식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가 되도록 애매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그럼 일단 이 주어진 식이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부등식으로 만들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0보다 그냥 크다고 놓으면 양수가 되고요. 0이랑 같아져서는 안 되죠. 0은 양수가 아니니까. 그럼 이 상태로 놓고요. 언제?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돼야 된대요. 항상 양수. 그럼 해가 좀 특수한 경우인 2차 방정식이죠. 2차 부등식이죠. 맞아요? 그때 m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x축보다 항상 위에 포물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로 볼록이면 안 되죠. 언젠가 뚫고 내려가. 그러면 반드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요. 뚫고 가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만나는 점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인 m 더하기 2가 아래로 볼록이려면 양수가 돼야 되고요.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교점이 없어야 돼요. 판별식, 짝수공식 쓰라고 이 좋네요. 맞죠? 판별식을 썼을 때 m 플러스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4 m 더하기 2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0이랑 같아져도 될까요? 자, 이차함수가 0이랑 같아지게 되면 한 점에서 이렇게 x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에서는 양수가 될 수 없죠. 이 식이 0이랑 같아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된단 말이야. 등호는 넣어주면 안 돼요. 맞죠? 자, 그러면 m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바로 되네요.
m 더하기 2로 묶어주면 m 더하기 2에서 4 빼면 m-2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풀어줘도 돼요. 풀어서 이제 다시 인수분해 해줘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에 모아지는 꼴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등호 있으면 안 되죠. 왜 넣었지? 그래서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 범위도 같이 신경 써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얘랑 합치면은 그냥 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자, 아직 기다리셔야 돼요. 자, 잘 보시면요. 이게 2차 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2차 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요. x제곱의 개수인 얘가 0이 돼도 돼요. 그래서 m 더하기 2라는 애가 0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 m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m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없어지고 4만 남아요. 그럼 얘는 뭐 그래프도 생각도 할 필요 없이 m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x 값은 다 사라져서 x는 영향을 못 미쳐요. x 값이 뭐가 됐든 4는 항상 양수가 돼요. 따라서 m이 마이너스 2일 때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주면 m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가 0이 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렵네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리고 월요일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답 테스트는 없어요. 대신에 주말 테스트가 있거든요. 주말 테스트가 아직 개념 문제가 안 올라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 맞죠? 월요일날 안 오니까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죠. 바로 주말 테스트인데, 근데 개념 문제가 아직 안 올라와서 선생님이 이게 나오는 대로 바로 이제 그 학원 친구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보세요. 엑스 테스트. 일찍 와서 좀 하든가. 숙제 낼게요. 2차 너무 많다. 숙제는요, 연습 문제는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집어다시 해야 돼. (11일까지) 그냥 다 해볼게요. 어차피 이게 내용 자체는 똑같거든요. 기본 문제가 좀 다르긴 한데, 지금부터 이거 뒤쪽으로 넘어가면 또 쉬워서. 다 할까? 다 해보세요. 기본 문제 딱지 뭐 안 해도 기본 원리부터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유제 문제 싹 풀어오시고 기본 문제는 더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활용 문제는 일단 패스하고요. 정석은 이것만 가고 LPM 좀 할까요?
RPM이 그동안 안 나갔었나요? 많이? 690밖에 안 돼. 좀 많을까요? 너무 많나? 월요일 이제 수업 없으니까. 숙제가 한 1.5배 정도 된 거. 1.5배. 유제 뺄까요? 제일 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금만 조정하시죠. 끝까지 할게요. 몰아서 하지 말고요. 몰아서 하면 이제 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말 이제 연휴 좀 이용해서 형님 어디 놀러 가요? 놀러 가는 사람 어디 가? 2박 3일 풀로 가? 가져가서 좀 해. 알겠죠? 가져가서 얘라도 끝내오던가. 얘가 좀 쉽잖아. 그죠? 얘를 먼저 가서 다 끝내오고 좀 돌아와서 주기 하셔야 돼요. 알겠죠? 유제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하죠. 1, 2, 3 이 순서대로. 궁금한 거. 그래서 바로 주말 테스트 지금 네. 놓쳤어? 저기 용기쌤 계실 거거든? 즉 가면서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또 질문? 없어요? 숙제 안 하신 분? 몇? 채점 아니죠? 채점 오케이 알겠죠? 다 했어? 어디 못했어? RPM 못했어? 공수원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못하겠으면 홀수건이라도 쭉 키우세요. 유형별로 좀 정리해야 되니까. 질문 또 없어요? 없으면 숙제 다 했지? 조금 못했다면? 알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날 공부 좀 해오세요.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